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분노했지만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0년 동안 피똥 싸며 미친 듯이 일해서 제 명의로 마련한 아파트에 시어머니가 찾아와 며느리는 시댁 모시고 살아야 한다며 당당하게 안방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서 이혼 서류를 던진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조윤아이고 올해 38살입니다. 저는 대형마트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하루 10시간씩 주말도 없이 일하는 강도 높은 직업이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꾸준히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점장 바로 아래 직급까지 올랐어요. 28살에 남편 박진수를 만났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1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조짐은 있었어요. 시어머니 김옥자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키가 작네. 우리 손주 키도 작겠어. 어이없었지만 웃으며 넘어갔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는 말이 없으셨고 시동생은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저를 보더니 언니 화장 진하게 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신혼집은 전세로 시작했어요. 시댁에서는 전세금의 3분의 1을 보태주셨고 나머지는 저희가 대출받아서 마련했습니다. 작은 25평 아파트였지만 저희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신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윤아야, 아침 먹었어? 네, 어머니.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네, 물론이죠. 국은 끓였어? 반찬은? 네, 다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8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시어머니 전화 받고 남편 밥 차려주고 하다 보면 항상 허둥지둥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아침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해줄래?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이해해줘. 일주일에 한 번은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면 시댁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윤아야, 화장실 청소 다시 해. 깨끗하지 않아. 윤아야, 이불 좀 말려. 햇볕 쬐어야지. 시누이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가끔 나와서 언니 물 좀 갖다 줘. 언니, 배고픈데 뭐 없어? 라고만 했습니다. 시동생은 게임하면서 군것질만 했고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왜 나만 다 해야 해? 우리 엄마가 나이 드셔서 힘드시잖아. 조금만 도와드려. 2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더 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윤아야, 명절에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자. 네, 그래요, 어머님. 그럼 너 와서 음식 다 준비해야 해. 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해? 그해 추석, 저는 시댁에서 사흘 동안 부엌에만 있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굽고 온갖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친척들이랑 수다만 떨었어요. 시누이도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고요. 명절 당일 20명이 넘는 친척이 왔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했어요. 저는 계속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제대로 앉아서 먹지도 못했어요.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니 밤 11시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명절 때 다 같이 좀 도와야 하는 거 아야. 조금만 참아줘. 조금이 아니야. 사흘 동안 부엌에만 있었어. 그래도 며느리니까 해야지. 3년째 되던 해, 저는 승진을 했습니다. 매니저가 됐어요. 월급도 올랐습니다. 기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승진했어. 진짜? 축하해. 이제 돈 모아서 우리 집 장만하자. 좋아. 열심히 모아보자.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윤아야, 승진했다며?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월급 얼마나 받아? 350 정도 받아요. 오, 많이 받네. 그럼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네. 네.
우리 진우 시동생가 취업 준비 중인데 학원비가 좀 드는데. 너 도와줄 수 있지? 그건 며느리가 시댁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한 달에 100만 원만 주면 돼. 100만 원이라니. 제 월급의 4분의 1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돈 모아야 해서. 에이, 젊은 사람들이 뭐가 급해? 나중에 모으면 되지. 일단 진우부터 취업시켜야지. 남편은 또 어머니 편이었어요. 유나야, 우리 동생 좀 도와주자. 취업하면 갚을 거야. 갚을 거면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해?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면 어떡해? 결국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시댁에 보냈습니다. 그 돈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정말 미친 짓이죠. 5년째 되던 해,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목표가 있었거든요. 제 명의로 된 집을 사는 것. 시댁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제 집을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점심도 거르고 저녁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휴일에는 부업으로 재테크 강의도 들었어요. 주식도 공부하고 펀드도 알아봤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남편은 제 노력을 몰랐습니다. 유나야,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돈 벌어야지. 그래도 건강 챙겨야지. 집에도 좀 일찍 와. 알았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이것저것 요구했습니다. 유나야, 시누이 결혼 준비 중인데 축의금 좀 보태줘. 유나야, 시아버지 환갑인데 잔치 비용 좀 내줘. 유나야, 우리 집 보일러 고장났는데 고치는 비용 좀. 끝이 없었어요. 7년째 되던 해, 저는 지점 부매니저가 됐습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이 2억이 넘었습니다. 주식과 펀드 투자가 성공했거든요. 드디어 집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 사자. 정말? 돈 모았어? 응. 2억 모았어. 대단한데? 그럼 어디로 볼까? 강북의 30평대 아파트 보자.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3억에 나온 32평짜리였어요. 여보, 이거 어때? 괜찮은데? 근데 돈이 모자라네. 나머지는 대출받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집을 제 명의로 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니까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집 내 명의로 할게. 왜? 공동 명의로 하지. 내가 번 돈이잖아. 그리고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내 명의가 나아. 남편은 약간 불만스러워했지만 동의했어요. 그래,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명의로 해. 집을 계약하고 나니 정말 기뻤습니다. 10년 가까이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시댁에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축하한다. 집 샀다며? 네, 어머니. 다음 달에 이사 가요. 그래? 어디로? 강북이요. 32평이에요. 크네. 그럼 우리 방 하나 있겠네. 네? 우리도 거기 가서 같이 살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며느리는 시댁 모시고 살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 저희 집이 크지 않아요. 32평이면 방 3개잖아. 하나는 우리 쓸 수 있어. 하지만은 무슨. 벌써 다 결정했어. 우리도 이사 준비 중이야. 남편에게 따졌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고? 응. 엄마가 그러고 싶으시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놀라게가 아니라 화나게 하는 거잖아. 유나야, 엄마 모시고 사는 거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지. 좋긴 뭐가 좋아. 나는 싫어. 에이, 그래도 부모님인데. 모셔야지. 내가 10년 동안 고생해서 산 집인데 왜 시댁이 들어와?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내 의견은 안 중요해. 싸웠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이사 당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정말 오셨어요. 짐까지 다 싸들고요. 유나야, 우리 왔다. 어머니. 어디가 우리 방이야? 안방 옆에 작은 방이. 작은 방. 안 돼.
우리는 안방 써야지. 안방은 저희가 쓸 건데요. 에이, 젊은 사람들이 안방은 왜 써? 어른이 안방 써야지. 어머니, 이 집은 제 명이에요. 내 명이면 어때? 시부모가 안방 쓰는 게 당연하지. 참을 수 없었어요. 안 돼요. 안방은 못 드려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이 내 거면 뭐해? 우리 아들 집이지.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유나야, 그냥 안방 드리자. 우리는 작은 방 쓰면 돼. 여보, 엄마가 나이 드셨잖아. 편한 방 쓰셔야지. 나는 10년 동안 고생해서 이 집 샀어. 왜 내가 작은 방을 써야 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 집이 내 거라고. 결혼하면 다 공동재산이야. 내 거 따지지 마. 법적으로 제 명의예요. 법은 무슨 법?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이래도 돼. 싸움이 격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나가. 어디? 모르겠어. 일단 여기서 나갈 거야. 유나야. 하지만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다음날 출근했는데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점심시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나야, 집에 와. 얘기하자. 얘기는 무슨? 어머니 나가시면 들어갈게. 엄마를 어떻게 내보내? 그럼 나는 안 들어가. 유나야, 제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유나야, 왜 집에 안 와? 빨리 와서 밥해. 내가 해준 밥이 그리워. 기가 찼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혼 상담하러 왔어요. 어떤 사유로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시집살이, 시어머니의 횡포, 남편의 무관심, 제 명의 집에 들어온 시댁. 변호사가 말했어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특히 부인 명의의 집에 시댁이 무단으로 거주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혼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진행하시겠어요? 네.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도 보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퇴거 요구서를요. 2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나야,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 이혼 서류랑 퇴거 요구서가 왔어. 당연하지. 나 이혼할 거야. 미쳤어? 이혼은 무슨? 나 1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못 참겠어. 엄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어머니 때문만은 아니야. 당신도 문제야.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유나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늦었어. 서류에 서명해. 서명은 무슨? 절대 안 해. 그럼 재판 가자. 나질 자신 없어. 다음 날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어머니, 2주일 드렸습니다. 나가세요. 뭐? 제 집이에요. 나가세요. 이 집이 내 집이면 뭐해? 우리 아들 집이야. 법적으로 제 명의예요. 무단 거주하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시아버지가 나왔어요. 며느리, 이게 뭐야? 아버님,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여기 제 집이에요. 우리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네. 제 동의 없이 들어오셨잖아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야, 제발. 이러지 마. 당신도 서명해요. 이혼 서류에. 안 해. 절대 안 해. 그럼 재판 가요. 증거 다 있어요. 10년 동안의 문자, 통화 기록, 송금 내역 전부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유나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 와서 용서는 무슨? 10년 동안 저를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며느리라고 생각했지. 하녀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니야. 맞아요. 청소하라, 빨래하라, 밥하라, 돈 내라. 10년 동안 저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집에 허락도 안 구하고 들어와서 안방 내놓으라고 하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혼합니다. 결국 남편은 서명했습니다. 시댁도 일주일 후에 나갔어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집은 제 명이니까 당연히 제가 가졌고요. 이혼 후 집은 텅 비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제 집에서 편하게 잤어요.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남편 눈치 안 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속 시원해. 그래도 10년을 헛되이 보낸 게 아니야. 10년 동안 일한 덕분에 이 집이 생겼잖아.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제가 번 돈을 제가 쓰고 제 집에서 편하게 살아요. 주말에는 친구들 불러서 홈파티도 하고 혼자 조용히 책도 읽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이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생각이에요.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2억 5천에 샀는데 지금은 3억이 넘어요. 차익만 억 넘게 남는 거죠. 그리고 재테크도 계속할 거예요. 50 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혼자 사는 거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긴 해요. 미련이 아니라 불쌍해서요. 아직도 어머니 말만 듣고 사는 마마보이니까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아직도 부모님이랑 살고 있대요. 40 가까운 나이에요. 생각해보면 이혼은 저에게 해방이었어요. 10년 동안의 굴레에서 벗어난 거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강요당했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제 명의로 집을 산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만약 공동 명의로 했다면 이혼할 때 집을 나눠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명의니까 온전히 제 거였죠. 여러분께 조언하고 싶어요. 결혼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세요. 본인이 번 돈, 본인 재산은 본인 명의로 지키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시집살이에 무조건 참지 마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당당하게 말하세요. 안 되면 떠나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삽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요. 이게 진짜 제 인생이에요.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저의 선택이 옳았던 거 맞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늘 행복하시고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